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기 해동과 굽기, 보관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들을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급할 때 따뜻한 물에 고기를 담가 해동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기를 구울 때 겉은 타는데 속은 차가워서 당황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우리 식탁의 맛과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요령이 아니라 우리 몸과 입맛을 지키는 과학적인 원칙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한 번에 맛과 건강이 멀어질 수 있지만 원리만 제대로 알면 다시 편안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건강한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영양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올바른 방법들을 익히시면 앞으로 고기 요리가 훨씬 쉽고 안전해질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식탁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를 빨리 해동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바로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일 텐데요. 겉보기에는 금방 말랑해져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방법이 고기 맛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열을 만나면 달걀 흰자가 익을 때처럼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나 전자레인지의 조리 모드 같은 강한 열은 고기 표면을 먼저 익혀버립니다. 그러면 육즙이 빠져나가고 속은 아직 차가운 상태로 남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겉은 익고 속은 얼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요리할 때 골고루 익히기가 어려워져요. 결국 겉은 딱딱하고 속은 질긴 식감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급속 해동 과정에서 고기 조직이 손상되면서 본래의 부드러운 맛도 사라져버려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최말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76세이신 그분은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던 꼼꼼한 분이에요. 어느 날 손자가 갑자기 놀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냉동실에 보관해둔 등심을 서둘러 해동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소라면 하룻밤 전에 미리 냉장실로 옮겨두시는데 그날은 시간이 없어서 따뜻한 물에 담그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겉은 말랑해져서 해동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팬에 올려 굽기 시작하셨는데 이상하게 겉부분이 하얗게 굳어지면서 질겨지더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고기가 상한 건 아닌지 걱정하셨어요. 냄새를 맡아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워서 드시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식감이었어요. 겉은 딱딱하고 속은 물렁한데 전체적으로 질기고 맛이 없었다고 해요. 손자도 할머니, 이 고기 왜 이렇게 질겨요? 라고 하더라고 하시면서 무척 속상해 하셨어요. 그 후 인터넷으로 올바른 해동 방법을 찾아보시고 나서야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다음에 손자가 왔을 때는 미리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신 등심으로 요리를 해보셨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도 살아있어서 손자가 이번엔 진짜 맛있다고 칭찬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그분이 깨달으신 것은 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저온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급하다고 해서 따뜻한 물이나 강한 열을 사용하면 고기의 조직이 망가져서 본래 맛을 잃게 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만약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동 모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어서 내부 온도가 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해동이 끝나면 표면에 생긴 물기를 키친타월로 깨끗이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구울 때 팬에 달라붙는 것도 줄이고 노릇한 색깔도 더 잘 낼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물로 급하게 해동하는 습관만 바꿔도 같은 고기가 전혀 다른 맛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의 여유와 인내가 우리 식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내일 손님이 오는데 얼린 고기가 걱정되는 날이 있으시죠? 시간은 부족하고 맛과 안전은 모두 챙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은 역시 냉장실에서 하룻밤 천천히 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랄 때는 다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퍼백에 완전히 밀봉한 후 찬물에 담그는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30분마다 물을 새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기 주변의 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균등하게 해동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열전 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팬 2장 사이에 고기를 끼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표면과 속의 온도 차이를 줄이면서 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기태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9세이신 그분은 오랫동안 집배원으로 일하시면서 정확한 시간 관리에 익숙한 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아들 가족이 온다는 연락을 받으셨는데 냉동실에 있던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싶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냉장실로 옮겨 두셨을 텐데 그날은 연락을 받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반적인 냉장 해동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따뜻한 물에 담글 수는 없었죠. 예전에 그 방법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셔서요. 고민하시던 중에 알루미늄 쟁반 2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떠올리셨어요. 큰 알루미늄 쟁반 위에 밀봉한 스테이크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알루미늄 쟁반을 덮어 두셨습니다. 동시에 찬물에 담근 그릇 옆에 두고 30분마다 물을 갈아 주셨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니 2시간 만에 스테이크가 고르게 해동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건 해동 후에도 육즙 손실이 거의 없었고 나중에 구워서 드셨을 때 부드러운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 고기 정말 부드럽네요 라고 칭찬해서 무척 뿌듯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 원리를 잘 활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알루미늄의 뛰어난 열전도 특성을 이용해 고기 전체에 골고루 열이 전달되도록 한 것이고, 둘째는 찬물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한 것이었어요. 정말 급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설탕을 조금 넣는 방법도 있어요. 물 1리터당 설탕 12스푼 정도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고기를 완전히 밀봉한 상태여야 합니다. 설탕은 소금보다 맛 변화가 적으면서도 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방법도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마시고 정말 급한 경우에만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관리입니다. 주말에 고기를 구입하실 때는 언제 사용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 사용 전날에는 냉장실로 옮겨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찬물 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지퍼백으로 완전 밀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직접 물에 담그면 맛과 영양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빠르면서도 안전한 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유로운 식사 준비를 위한 작은 지혜들이 우리 식탁에 편안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겉은 타는데 속은 퍽퍽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피하고 집에서도 식당 같은 맛을 내려면 불 세기와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구울 때 처음부터 센 불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에요. 센 불로 시작하면 겉은 빨리 익지만 속까지 열이 전달되기 전에 표면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부의 육즙이 빠져나갈 길이 막혀서 고기가 마르고 질겨지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콜드 시어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는 찬 팬에 고기를 올리고 약불로 천천히 가열해서 내부를 먼저 고르게 익힌 다음 마지막에 센 불로 겉을 구워 갈색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이 갈색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은 고기 표면에 전분이나 밀가루를 아주 얇게 묻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튀는 것도 줄이고 바삭한 겉껍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박선혜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2세이신 그분은 예전에 작은 빵집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오븐 다루는 일에는 익숙하셨지만 가스레인지로 고기 굽기는 늘 어려워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처럼 중간 불 한 가지로만 구우셨는데 항상 겉은 타고 속은 덜 익는 문제가 반복되었어요. 특히 두꺼운 삼겹살을 구울 때는 겉이 새까맣게 타도 속에서 붉은 피가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콜드 시어링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 보셨는데 결과가 놀라웠다고 해요.
찬팬에 고기를 올리고 약불로 천천히 시작해서 5분 간격으로 뒤집어주며 구웠어요. 중간중간 고기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내부가 거의 익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센 불로 올려 겉면만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이렇게 구운 고기는 속까지 촉촉하면서도 겉은 바삭한 완벽한 식감이 나왔다고 해요. 가족들도 엄마가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었나? 하며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는 전분을 살짝 묻히는 방법도 활용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조리대 청소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세요.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참을성이었어요. 처음에 약불로 시작할 때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뒤집으면서 고기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팬을 과도하게 달구지 말고 약불로 시작하세요. 고기의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부가 거의 익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짧게 센 불로 올려서 겉만 노릇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굽기 전에 고기 표면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 갈색 반응과 식감 모두에서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불로 시작해서 센 불로 마무리하는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셔도 집밥이 매일 작은 외식 같은 즐거움을 선사할 거예요. 조금의 인내가 만들어내는 맛의 변화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으시죠? 먹어도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에서 나는 냄새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누린내인데 이는 주로 지방이 공기와 접촉해서 산화되면서 생기는 냄새예요. 이를 산패라고 하는데 냉장고 안의 공기 순환 때문에 다른 음식 냄새가 고기에 배기도 하죠. 그래서 랩으로 싸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겉부분만 약간 산패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얇게 제거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곰팡이가 생겼거나 끈적한 점액이 생긴 경우 또는 부패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내부까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대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오랫동안 체육교사로 일하시면서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한 분이에요. 어느 날 냉장고에 보관해둔 삼겹살을 꺼내는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버릴까도 생각하셨지만 겉만 살펴보니 색깔이나 상태는 괜찮아 보였어요. 냄새를 자세히 맡아보니 냉장고 특유의 냄새가 고기에 밴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고기를 사면 비닐봉지 채로 냉장고에 넣어 두셨거든요. 고민 끝에 겉부분을 23mm 정도 얇게 제거해 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찬물에 잠깐 헹군 다음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구워서 드셔보니 맛도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고요. 이 경험을 계기로 그분은 고기 보관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마트에서 고기를 사오시면 바로 1회분씩 나누어서 진공 지퍼백에 넣고 구입 날짜와 부위를 적은 스티커를 붙여서 보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바꾼 후로는 냄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요. 진공 포장을 하니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서 산패도 방지되고 다른 음식 냄새가 배는 것도 막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날짜를 적어두니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져서 식품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 되었다고 하세요. 특히 냉동 보관할 때는 이런 밀폐 포장이 더욱 중요해요. 냉동실의 차가운 공기는 수분을 빼앗아서 고기를 마르게 만들거든요. 이를 냉동 화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기면 맛과 식감이 크게 떨어져요. 고기를 보관할 때는 구입한 날 바로 분할 포장하고 밀폐한 다음 라벨에 날짜와 부위를 적어두세요. 냉장 보관은 23일, 냉동 보관은 12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보관 기간이 길어진 냉장육에서 냄새가 난다면 겉면을 꼼꼼히 점검한 후 얇게 정리해 보세요.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심하거나 끈적한 점액이 생겼거나 곰팡이가 보인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기 바라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냄새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깨끗한 보관 습관이 편안한 식사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고기 구울 때 생기는 연기 때문에 조리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에 대한 걱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전자기파로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내는 원리예요. 정상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는 안전한 조리기구입니다.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생기는 연기예요. 고기의 지방이 불에 떨어지거나 높은 온도로 가열될 때 나오는 연기에는 여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연기를 계속 들이마시면 눈이 따갑거나 기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명자님의 경험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70세이신 그분은 예전에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평소 요리를 즐기시는 편이에요. 어느 겨울날 삼겹살을 구우시는데 추워서 창문을 닫고 환풍기도 켜지 않은 상태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는데 고기에서 기름이 나와 지글거리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계속 요리를 하시다 보니 점점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군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 기침까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급히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켰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 그제야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해요. 그 경험 이후로는 고기를 구울 때 항상 환풍기를 먼저 켜고 창문도 조금씩 열어두시게 되었어요. 또한 팬의 뚜껑을 반쯤 덮어서 기름이 튀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활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후로는 눈 시림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창문을 열기 망설여지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환기를 우선시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고기를 구울 때는 환기부터 먼저 신경 쓰세요.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이 좋아요. 전자레인지는 해동이나 간단한 가열에 활용하고 최종적인 풍미는 팬에서 짧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맛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게는 생식보다는 충분히 익힌 음식이 소화에도 좋고 안전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구워서 탄 부분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당한 온도에서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의 뚜껑을 반쯤 덮으면 기름이 튀는 것도 줄이고 열순환도 도와줘서 더 고르게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최소 10분 정도는 더 환기를 계속해 주세요.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이 습관이 되면 조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공기 맑은 주방에서 건강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해동부터 굽기, 보관과 안전까지 고기 요리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동할 때는 저온에서 천천히, 급할 때는 찬물 교체나 알루미늄 활용법을 기억해 주세요. 굽기는 약불로 시작해서 센 불로 마무리하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보관할 때는 밀폐 포장과 날짜 라벨링을 생활화하시고 조리할 때는 환기를 먼저 챙기시기 바래요. 이런 작은 원칙들이 우리 식탁의 만족도와 몸의 편안함을 크게 바꿔줄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요. 다음 식사 준비를 하실 때는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좋은 해동이든 환기 습관이든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건강한 식사는 우리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더 많은 기쁨과 안심을 가져다 주길 바라요. 앞으로도 더 쉽고 안전한 요리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